밥은 먹었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괜찮아.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 괜찮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이미 그 순간을 제대로 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아프냐고 물으면 괜찮아. 힘드냐고 물으면 괜찮아. 오늘 어땠냐고 물으면 그냥 괜찮았어.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막힌 것 같은 기분을 느낀 사람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분명 뭔가 있어 보이는데 왜 괜찮다고 하는 건지, 왜 그냥 말을 안 하는 건지, 그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부터 짚어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혹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나한테 마음을 안 여는 거잖아.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말이 언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도로 나왔는지를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힘들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0.5초도 안 되는 사이에 괜찮아라고 했다면 그건 뭔가 준비된 대답입니다. 생각하고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조건 반사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괜찮냐는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시선을 다른 데 두다가 응, 괜찮아라고 했다면 그건 다른 겁니다. 말은 같아도 그 앞에 있는 침묵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괜찮아는 많은 경우 정보가 아닙니다. 상태를 전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종종 지금 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또는 지금 이 감정을 나 혼자 감당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또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입을 닫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표면적으로 똑같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괜찮아. 왜 남자들이 특히 이 말을 많이 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게 타고난 성향이나 감정 표현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렇게 훈련받아온 것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넘어졌을 때 울면 왜 울어라는 말을 들었고 힘들다고 했을 때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라는 말을 들었고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약점이 되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그 사람은 학습합니다. 감정을 보여주는 건 안전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학습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는 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꺼냈다가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말을 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더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미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내 것까지 얹으면 어떡하지? 그 계산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결과로 나오는 말이 괜찮아인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이나 회피가 아니라 일종의 배려로 작동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항상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봅시다. 괜찮아라는 말을 받아든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 말을 믿어야 하나, 아니면 더 파고들어야 하나, 눈치를 봐야 하나, 무시하면 나쁜 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결국 그냥 그래, 알겠어라고 넘어간 경험. 그리고 나중에 그때 왜 아무 말 안 했냐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당혹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괜찮아라는 말 뒤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어색해진다는 사실을요. 한 사람은 말을 꺼내지 못해서 어색하고 한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 몰라서 어색합니다. 같은 침묵 안에 서로 다른 이유로 불편한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괜찮아가 진짜로 괜찮다는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별거 아니고 오늘 그냥 그런 날이고 괜찮아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때도 있습니다. 말할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거거나 괜찮아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나오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거운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말 자체에 없습니다. 그 사람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한 사람이 그날 아무것도 못 먹은 채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괜찮아는 다른 말입니다. 일이 잘 됐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한 사람이 그날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괜찮아는 다른 말입니다. 말은 맥락을 떠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진짜로 듣고 싶은 답이 뭔지를요. 응, 괜찮아를 듣고 싶어서 물은 건지 아니면 괜찮지 않다는 말을 들어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때로는 물음 자체가 답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지? 라는 물음은 이미 괜찮다는 말을 기대하고 있죠.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그 기대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어떤 감정도 꺼내지 않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왜 말을 안 해라는 질문이 때로는 말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왜 안 말하냐는 말 뒤에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러네. 됐어가 따라왔다면 그 사람은 점점 더 말문을 닫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점점 더 빠르게 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 볼게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지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이 떠올랐나요? 그 사람이 괜찮아라고 했던 그 장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그 사람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감정이라는 걸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꺼내야 하는지 아직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로 표현해야 연결된다고 느끼고 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물어봐줘야 안심이 되고 한 사람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다름으로 볼 수 있을 때 대화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두느냐가 먼저라는 걸요. 더 물어봤을 때 안전한 느낌이 드는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해도 괜찮은 분위기, 그게 먼저 깔려 있는 관계라면 괜찮아 뒤에 오는 침묵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관계에서의 신뢰는 말해줘라는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무 말 안 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괜찮아가 변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괜찮아 중에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은 그때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